여러분, 오늘은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바로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6분 거리, 신축급 다세대 원룸 건물입니다. 보통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건물은 다릅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만 합쳐도 16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 입찰가는 11억 6천만 원. 숫자만 보셔도 감이 오실 겁니다. 제 돈 한 푼 안 넣고 낙찰받아도 보증금으로 매입가를 다 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세 세입자들까지 더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만 300만 원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도 매달 월세 수익이 자동으로 굴러 들어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매각 차익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최소 6억 원 이상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예요. 즉, 낙찰받으면 매달 월세를 챙기면서 나중에 팔 때는 수억 원이 손에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그야말로 투자자라면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물건이죠. 여러분, 이런 황금 같은 기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권리 분석부터 리스크까지 모두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매 현장을 직접 뛰면서 이런 알짜배기 물건들을 발굴해내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낙찰까지 이어지고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건물을 꼭 낙찰받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직접 권리 분석부터 낙찰 전략, 그리고 명도와 세금 계획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와 함께 낙찰을 받으셨고 지금도 월세 수익을 꼬박꼬박 챙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의 부동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을 쳐다보다가 궁금한 사항 많으시죠? 멤버십 가입하시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즉시 답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제가 발품 팔아서 찾아낸 이런 황금 같은 물건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자료와 더 깊은 분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실 때마다 저는 내 분석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고 더 열정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전 기회로 이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이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24 타경 13만 5179호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7-26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165.902, 약 50.18평, 건물 면적은 429.782, 약 130.01평입니다. 즉 대지 지분과 건물 크기 모두 상당히 여유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을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18억 1752만 9,360원, 하지만 현재 최저 입찰가는 무려 11억 6,321만 8천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무려 감정가의 64% 수준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이므로 약 1억 1,632만 원만 준비하면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낙찰 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세입자 보증금과 월세 현황표를 보셨죠? 현재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만 해도 16억 원 이상입니다. 이미 최저 입찰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즉 낙찰자가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보증금으로 매각 대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달 월세 수입만 3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가져가면서 초기 자기 자본은 제로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23년 뒤 매각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지 50평, 건물 130평 규모의 근린주택은 시세로 환산했을 때 최소 17억 18억 원 이상의 매각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낙찰만 잘 받아도 6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경매 시장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물건을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건물이 가진 환경과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보시죠.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26 이곳은 강서구의 중심 생활권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딱 보입니다. 화곡역까지 도보로 약 7분, 까치산역까지는 약 10분 거리입니다. 두 개의 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죠. 5호선과 9호선, 거기에 공항철도까지 연결되니 여의도, 영등포, 강남은 물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까지도 출퇴근이나 여행이 정말 편리합니다. 즉 직장인과 단기 거주 수요가 항상 넘쳐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변 생활환경을 조금 더 볼까요? 골목을 따라 내려가면 화곡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마트, 편의점, 은행, 병원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와 유명 학원가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동네를 찾는 세입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살기 편하다, 생활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 그래서 공실이 나올 걱정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갖춘 지역입니다. 다음은 건물 구조입니다. 대지 면적이 약 50평, 건물은 4층이며 면적은 무려 130평에 달합니다. 외관은 근린주택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다세대 구조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제 세입자가 22세대 이상 들어와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 수익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건물의 수익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합계가 16억 원 이상이고 여기에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수익편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즉, 이 건물은 단순히 세워놓은 주택이 아니라 이미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기계와 같은 구조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교통, 생활 인프라, 그리고 건물 구조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곳. 이게 바로 강서구 화곡동 367-26에 위치한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번 건물의 서류를 보신 분들은 아마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 표시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아도 괜찮은 건가? 대출은 문제 없을까? 이런 걱정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요, 오늘 이 물건의 위반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위반 사유 단 한 가지입니다. 건축물 대장 하단의 변동사항란을 보면 2021년 7월 21일자로 4층 무단 증축 2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4층 일부 약 78평 정도를 허가 없이 증축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면적은 건물 전체 연면적 417이 중 약 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옥상 위에 세입자 방이나 창고를 추가한 형태인데요.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 수준은 아닙니다. 행정상 위반 건축물 표기일 뿐 법적 부담은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다고 해서 낙찰자가 무언가를 인수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행정상 표기일 뿐입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면 이행강제금은 즉시 중단되고 건축물 대장에서도 위반 건축물 표기가 삭제됩니다. 대출, 매도, 임대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경미한 위반은 은행 대출 심사에서도 큰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특히 건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담보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나 매각 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물들은 서울 시내 다가구, 다세대, 근생건물 중절반 이상이 위반 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흔하다는 뜻이죠. 시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 위반 표기까지 완벽하게 없애고 싶다 하신다면 해당 구청 건축과에 위반 건축물 자진 시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정 후 확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표기가 삭제되고 완전한 정상 건물로 복구됩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반 사유 4층 26이 무단 증축 78평 수준 낙찰자, 인수의무 없음, 이행강제금 경미, 복구 시 해제 대출 매각 임대 모두 실질 영향 없음, 원상복구 또는 자진 시정으로 해결 가능. 즉, 이 물건은 겉보기엔 위반 건축물이라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반 건축물이라는 단어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위반 사유의 크기와 내용이지 표기 유무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건물처럼 단순 증축에 불과한 경우라면 충분히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꽃이고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먼저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후주 제네트 대부가 설정한 8억 1,600만 원짜리 근저당이 있습니다. 바로 이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 경매로 낙찰되면 이 이후에 붙은 권리들은 싹 다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후에 뭐가 붙었느냐? 2024년 9월 4일 신정신용협동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죠. 청구 금액은 7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는 강서구청 압류, 2025년 5월에는 서울시 송파구 압류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전부 말소기준 권리 이후라서 전부 소멸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게 바로 세입자 보증금 현황표입니다. 이 건물은 세입자가 무려 22명입니다. 그런데 22명의 세입자 중에 21명이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세입자가 현재도 거주를 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면 된다. 부동산의 세입자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수수료도 나가지 않지만 공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만든 세입자 관계표를 보면 세입자에게는 무척 안된 말이지만 낙찰자에게는 단돈 10원도 인수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경매 물건의 하이라이트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세입자 중에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권리 분석 결과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 인수 위험?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 없습니다. 압류? 다 소멸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가져가서 매달 월세 받으면서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서 팔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물건을 만날 때가 바로 경매 투자 인생에서 잭팟이라고 불리는 순간이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금 계획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도대체 이 건물을 낙찰받으려면 실제로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찰가부터 보시죠. 이번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11억 6,321만 원 더는 이 금액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까요? 보통 근린주택은 감정가의 70% 선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11억 6천만 원, 70%약 8억 1,425만 원. 즉 서류상으로는 최대 8억 원대 초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은행이 무조건 70%를 그대로 다 내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건물에는 세입자가 무려 22세대나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명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에서 방빼기 비용, 즉 명도 비용 2억 2천만 원을 차감해서 실제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론상 대출은 8억 1천만 원이지만 실제 실행되는 금액은 약 5억 9,400만 원 수준. 바로 이 차이가 현장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의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낙찰가가 11억 6,321만 원, 여기서 실제 대출금 5억 9,425만 원을 빼면 제가 직접 넣어야 하는 순수 자기자본은 약 5억 6,896만 원. 즉 5억 7천만 원 정도는 제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계산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법무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계산해 볼게요. 주택 비중이 높은 근린주택이기 때문에 세율은 약 3.5%, 즉 약 4,071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 자잘한 세금이 약 279만 원, 근저당 설정 등록세와 교육세가 약 195만 원, 마지막으로 법무사 비용 약 100만 원. 이걸 모두 합치면 부대 비용만 약 4,200만 원. 즉 세금과 법무비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총 현금은 약 6억 1천만 원.
이게 바로 여러분이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실투자금 규모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낙찰가 11억 6,321만 원, 대출금 5억 9,425만 원 방빼기 반영, 자기자본 5억 6,896만 원, 세금 및 법무비용 4,182만 원 총 필요자금 약 6억 1천만 원. 이 숫자를 딱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 이 물건을 잡으려면 최소 6억 원대 초반 현금이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경매 투자에서 현실적으로 계산된 진짜 내 돈입니다. 이제 금융비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 대출 5억 9천만 원에 연 4% 금리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약 2,37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198만 원. 그리고 제 돈 6억 1천만 원에도 기회비용 4%를 적용하면 연 2,440만 원, 월 약 203만 원. 즉 매달 부담해야 할 총 금융비용은 약 400만 원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아, 내가 이 물건을 잡으면 실제로 6억 정도 내 돈이 들어가고 매달 약 40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면 그때부터가 진짜 투자자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금 구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돈을 투입했을 때 실제 월세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그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순이익과 시세 차이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수익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건물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낙찰가와 세금 등 취득 비용을 모두 합쳐서 약 12억 560만 원, 즉 실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취득가를 계산했었죠. 그럼 이 12억짜리 건물을 내 돈 한 푼 안 넣고 오히려 돈이 남는 구조로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세입자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전세보증금 총합이 무려 16억 900만 원입니다. 자, 아주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전세보증금 16억 900만 원에서 총 취득가 12억 560만 원을 빼면 약 4억 4,8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세보증금으로 낙찰가와 세금까지 전부 커버하고도 현금 4억 4,800만 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남는 금액은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해둡니다. 혹시라도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이 예치금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즉, 보증금 반환 리스크까지 완전히 차단된 구조라는 뜻이죠. 그럼 세입자가 빠지면 공실이 생기지 않느냐? 라고 물으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건물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26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6분 거리 까치사역까지는 약 10분 거리 바로 더블 역세권 입지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마트, 학원가, 병원, 은행,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든 인프라가 한눈에 닿는 위치죠. 이런 입지는 세입자 수요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세입자가 빠져도 새로 들이는 건식은 죽먹기 수준이에요. 실제로 화곡동은 공실률이 거의 0%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1. 보증금으로 낙찰가를 모두 덮고 2. 남는 현금을 은행에 보관하며 리스크를 차단하고 3. 세입자가 나가도 금세 새 세입자를 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돈이 새지 않는 시스템이 이미 완성된 상태죠. 그리고 이 건물에는 월세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현재 월세 총액은 약 319만 원, 연간으로는 약 3,828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월세는 보증금과 무관한 그대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수 수익입니다. 즉, 보증금은 재자금 회수와 리스크 관리용, 월세는 순이익 창출용 두 가지 수익 구조가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보증금으로 건물을 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고 세입자 교체도 쉽고 월세는 매달 수익으로 들어온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의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경매 시장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케이스는 1년에 손꼽을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자신 있게 놓치면 평생 후회할 물건이라고 소개드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낙찰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낙찰 이후부터 돈이 벌리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월세는 수익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그야말로 완성형 부동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각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낙찰가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모든 투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현실적인 수익률 계산입니다. 개인이 3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할 경우 먼저 개인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낙찰가가 11억 6,321만 원이었고 여기에 세금과 법무비용 그리고 방빼기 명도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금은 약 12억 6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매각 시점을 보죠. 3년 뒤 이 건물을 감정가 수준인 18억 1,752만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단순 매각 차익은 약 6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개인이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됩니다. 즉 약 3,900만 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6억 1천만 원이 과세 표준으로 남습니다. 이 구간은 누진세율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약 1억 3,400만 원, 지방소득세 약 1,300만 원이 더해져 총 세금은 약 1억 4,800만 원이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세금 낸 뒤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4억 6,800만 원. 총 투자금 12억 67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투자 수익률은 약 38.8% 3년 보유 시 연평균 약 12.9%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 월세 수익까지 더하면 실질 수익률은 15%를 훌쩍 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유형 경매 투자의 매력입니다. 법인이 즉시 매각할 경우 이번엔 법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매각 차익 6억 1천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 세율은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 기준 20%,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약 1억 2,200만 원, 지방세 약 1,200만 원을 합쳐서 총 세금은 약 1억 3,4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순수익은 약 4억 7,600만 원. 표면적으로는 개인보다 약간 많아 보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익이 법인 계좌에 남기 때문에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인출하려면 배당 소득세 15.4%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걸 반영하면 실질 순수익은 약 4억 3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즉 같은 건물을 팔아도 개인은 4억 6천만 원 이상을 남기고 법인은 배당까지 고려하면 4억 3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물건의 경우 법인은 단기 회전형으로 접근할 때는 나쁘지 않지만 실제 수익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덕분에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이 물건은 단기 매각 법인형보다는 3년 이상 장기 보유형 개인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매달 월세를 챙기면서 3년 뒤 시세 차익으로 두 번째 수익을 얻는 방식,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자의 정석입니다. 자, 오늘 분석한 이 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입지 수익률 권리 구조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춘 그야말로 황금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 물건 꼭 낙찰받고 싶다, 이런 물건을 나도 분석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권리 분석부터 자금 계획 그리고 낙찰 전략과 명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실제 낙찰까지 연결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지금도 제 영상을 보고 문의 주신 투자자분들이 성공적인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다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 가능할까요?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십니다. 그럴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제가 전화 한 통이면 즉시 상담을 도와드리고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한 실제 내부 자료와 투자 팁까지 공유해드립니다. 멤버십 전용 자료에는 권리 분석표, 자금 계산표, 실제 낙찰 사례 등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유튜브 시청자가 아니라 진짜 투자자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수십 장의 등기부, 임대차 현황표, 시세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현장 자료까지 모두 확인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실 때마다 내 분석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더 열정을 다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실전 투자 파트너입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발굴한 진짜 물건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투자 상담이나 멤버십 문의는 영상 설명란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낙찰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뛰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